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더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특히 배만 불룩하게 나오고요. 거울 앞에 서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아이고, 나도 이제 정말 아줌마가 다 됐구나 싶어서 속상하셨을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러셨나요? 옷장 앞에서 작년에 입던 바지가 안 들어가서 끙끙대셨나요? 아이고, 이 옷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하면서요. 사실 옷이 작아진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죠? 그게 또 그렇게 서럽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아는 속상함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살이 아니에요. 갱년기에 갑자기 찌는 살, 특히 이 뱃살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갱년기 이후에 늘어나는 뱃살은요, 보기 싫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장과 혈관 질환의 위험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아니, 살 좀 찐 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죠.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특히 뱃속 깊이 들어찬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조용히 나쁜 영향을 줘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여러 병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뱃살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가 여러분이 살을 빼겠다고 무심코 하는 그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살 뺀다고 굶기도 하고 좋다는 거 챙겨 드시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행동 하나가 오히려 살을 더 안 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습관이 뭔지 아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다시 살이 빠지는 몸으로 돌아가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아는 50대 여성분은요, 갱년기 들면서 1년 만에 10kg가 쪄서 우울증까지 오셨던 분인데, 이 방법대로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오셨어요.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왔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거울 보는 게 다시 즐거워지실 겁니다. 얼굴 붓기도 빠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이 빠지는 몸으로 되돌리는 그 비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갱년기에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굶기만 하시면 절대 안 빠져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우리 몸을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먹은 걸 태우는 아궁이가 있어요. 바로 근육입니다. 이 아궁이가 활활 타야 우리가 먹은 게 잘 태워지고 살로 안 쌓입니다. 젊을 때는 이 아궁이가 크고 불도 잘 붙었어요. 여기에 여성 호르몬이라는 좋은 장작이 계속 들어와서 살이 함부로 안 찌게, 특히 뱃살이 안 붙게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장작이 뚝 끊겨요. 거기다 나이가 들면서 아궁이, 그러니까 근육 자체도 점점 작아집니다. 장작도 없고 아궁이도 작아지니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먹어도 다 못 태우고 남은 게 고스란히 살로, 특히 뱃살로 쌓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 뺀다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바로 굶기예요. 그런데 갱년기엔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굶으면 우리 몸이 큰일 났다고 느껴서 다음에 들어오는 걸 더 악착같이 붙잡아 저장합니다. 게다가 굶으면 살이 아니라 아까 그 아궁이, 근육이 먼저 빠져요. 스스로 불 피우는 공장을 부수는 셈이죠. 그러면 살은 더 안 빠지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굶어서 뺀 살은 꼭 다시 찌고 심지어 더 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굶었다가 다시 폭발하듯 먹고 그러다 더 쪄본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다 이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갱년기 살은 잠과도 아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요즘 건강 수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요. 그 건강의 시작이 사실은 잠입니다. 그런데 갱년기엔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살이 더 찝니다.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식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유독 단 게 당기고 자꾸 먹게 됩니다. 결국 못 자서 살찌고 살쪄서 더 못 자고 이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갱년기 살을 빼려면 먹는 것만큼이나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요즘 동안 열풍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비싼 시술 받으시기 전에 사실은 호르몬 균형하고 잠부터 챙기시는 게 진짜 동안의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분들이 유독 뱃살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짠 음식 위주의 우리 식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치, 젓갈, 찌개류가 나트륨이 높거든요. 짜게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아서 붓고 그게 또 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식습관은 조절하면 되는 거고 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50세 되신 한 분은 중학교 때 육상 선수까지 하셨던 평생 날씬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갱년기 들면서 1년 사이에 10kg가 쪘다는 거예요.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예전보다 더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요? 특히 배만 불룩 나와서 작년에 입던 바지가 안 들어간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의지가 약한 거 맞죠?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죠? 하면서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원인이 있고 해결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갱년기엔 호르몬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찐다. 그래서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그 원인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살이 함부로 안 찌게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일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호르몬이 젊을 때는 뱃속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살이 좀 쪄도 배가 아니라 엉덩이나 허벅지로 골고루 갔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이 일꾼이 일을 그만둡니다.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아주던 일꾼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못 들어오던 지방이 뱃속으로, 그것도 뱃속 깊은 곳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엔 유독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지는 가분수 체형이 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됐지 하셨던 게 다 이 일꾼이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이렇게 뱃속 깊이 들어찬 지방, 이걸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살이 아니에요. 아주 활동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을 계속 뿜어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갱년기 뱃살을 그냥 두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혈관병의 위험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기 싫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갱년기 뱃살은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우리 몸의 아궁이가 작아진 탓이에요. 우리 몸에는 먹은 걸 태우는 아궁이가 있다고 했죠.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가만히 있어도 매년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원래 근육이 많지 않은 데다 갱년기엔 더 빨리 줄어요.
아궁이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약해지니까 똑같이 장작을 넣어도,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다 못 태웁니다. 남은 건 고스란히 살로 쌓이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숨만 쉬어도 쓰던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20대 몸은 가만히 있어도 펑펑 태웠는데 갱년기 몸은 같은 양을 먹어도 아껴 쓰고 남겨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농담 같지만 사실 우리 몸 입장에선 진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살 좀 빼겠다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죠? 바로 굶기예요. 밥을 확 줄이고 한 끼, 두 끼 거르고. 그런데 갱년기엔 이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갑자기 적게 들어오면 큰일 났다, 비상이다 하고 생존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더 악착같이 붙잡아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게다가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아궁이, 근육이 먼저 빠져요. 내 손으로 불 피우는 공장을 부수는 셈이에요. 그러면 살은 점점 더 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굶어서 뺀 살은 반드시 다시 찌고 심지어 더 쪄요. 이걸 요요라고 하죠. 여러분, 굶었다가 참다 폭발해서 더 먹고 그래서 더 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아마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잠입니다. 아니, 살찌는 거랑 잠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죠.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갱년기 되면서 밤에 푹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누우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식은땀에 젖어서 깨고 새벽 서너 시면 눈이 번쩍 떠지고요. 아이고,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잠 문제가요, 우리 뱃살이랑 아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명의 일꾼이 있어요. 한 명은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일꾼이고 다른 한 명은 그만 먹어라, 배부르다 하고 말려주는 일꾼입니다. 이 둘이 사이좋게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적당히 먹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균형이 와장창 깨집니다. 배고프다고 외치는 일꾼은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만 먹으라고 말리는 일꾼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잠 못 잔 다음 날은 종일 입이 심심하고 자꾸 뭔가 당기는 거예요. 그것도 몸에 좋은 채소가 당기는 게 아니라 꼭 빵이나 과자, 달달한 믹스커피 같은 게 당기죠. 우리 몸이 빨리 기운 내겠다고 가장 빠른 당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자면 살찌고 살찌면 또 잘 못 자고 이 악순환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여기다 갱년기엔 마음까지 거들어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괜히 우울하고 허전하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헛헛한 마음을 뭘로 달래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 걸로 달래세요. 속상한 날 초콜릿 한 조각, 심심한 오후에 달달한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빵 한 조각. 그 순간엔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게 매일 쌓이면 고스란히 뱃살이 됩니다. 마음이 허해서 먹는 건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러면 마음은 더 우울해지고요. 이것도 빙글빙글 도는 굴레예요. 제가 아는 4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9, 쉰을 앞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 밤에 두세 번씩 깨기 시작하셨대요. 한 번 깨면 또 한참 천장만 보다가 겨우 다시 잠들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낮엔 종일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꾸 단 커피로 버티고 입이 심심해서 과자 손이 가고 기운이 없으니 운동은커녕 소파에 눕기 바쁘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살이 확 쪄 있더래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 저 진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찌죠? 하시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답이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못 자고, 그래서 단 거 찾고, 피곤해서 안 움직이고.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살을 찌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밥은 적게 드시는데 말이죠. 이분도 무작정 굶는 걸 멈추고 잠을 먼저 잡고 식습관을 같이 바꾸면서 다시 가벼워지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갱년기에 살이 안 빠지는 세 가지 원인 다 들으셨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살을 막아주던 여성 호르몬 일꾼이 떠나면서 뱃속에 지방이 몰리는 호르몬 문제. 둘째, 먹은 걸 태우는 아궁이,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서 적게 먹어도 안 타고 쌓이는 대사 문제. 셋째, 잠을 못 자고 마음이 허해서 자꾸 단 걸 찾게 되는 수면과 마음 문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굶고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고 속만 상하셨던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안 빠졌는지 정확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갱년기 살은요, 단순히 적게 먹는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 근육, 잠, 마음. 이 네 가지를 같이 다스려야 해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 뺀다고 하면서 사실은 살을 더 찌우고 있던 행동들을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우리 여성분들이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가짜 상식들이에요.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첫 번째입니다. 살 뺀다고 굶으시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거르고 저녁은 아예 안 드시고 많은 분들이 이게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갱년기엔 정반대예요. 우리 몸이 갑자기 적게 들어오면 큰일 났다, 굶는다 하고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순간 더 악착같이 붙잡아서 지방으로 저장해요. 게다가 굶으면 살이 아니라 근육부터 빠집니다. 먹은 걸 태우는 아궁이를 내 손으로 부수는 셈이죠. 그러면 살은 점점 더 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제가 50대 여성분도 저녁을 딱 끊으셨다가 2달 만에 폭발해서 더 드시고 오히려 더 찌셔서 속상해 하셨어요. 굶지 마세요. 세 끼를 제대로 대신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갱년기엔 훨씬 잘 빠집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살 뺀다고 밥이랑 고기를 딱 끊고 과일이나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채소 좋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갱년기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과일이랑 채소만 드시면 단백질이 텅텅 비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지고 아까 그 아궁이가 더 작아져요. 게다가 과일도 생각보다 당분이 많아서 많이 드시면 그게 또 뱃살로 갑니다. 특히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당분이 확 들어가요. 그러니 과일은 적당히 대신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끼니마다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팔자 탓을 하시는 겁니다. 내 나이엔 다 이래, 갱년기엔 원래 살찌는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 들어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55이라도 관리하신 분은 뱃살도 덜하고 몸도 가벼우세요.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하고 넘기면 그 뱃살이 쌓여서 나중에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팔자 탓 대신 습관 탓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습관을 바꿔봐요. 네 번째 실수입니다. 운동한다고 무작정 굶으면서 유산소만 죽어라 하시는 거예요. 걷고 또 걷고 땀 뻘뻘 흘리면서요. 그런데 갱년기엔 유산소만 해서는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근육인데 굶으면서 유산소만 하면 근육이 더 빠지거든요. 아궁이를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엔 가벼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무거운 거 들라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이런 걸 같이 하셔야 근육이 지켜지고 가만히 있어도 살이 타는 몸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실수입니다. 이 모든 걸 약이나 주사로만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살 빼는 약, 주사 광고가 워낙 많잖아요. 물론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의사와 상의할 일이고요. 약은 증상을 잠깐 누르는 거지 갱년기로 바뀐 우리 몸 자체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약만 믿고 식습관이랑 생활을 안 바꾸면 끊는 순간 그대로 다시 찝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하고 생활 습관 교정이 사실 그 어떤 비싼 방법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해요. 약에 기대시기 전에 우리 몸이 원래 가진 힘을 먼저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어머, 이거 내 얘기네 싶은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라도 있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갱년기에 살이 안 빠지는 3가지 원인은 호르몬, 근육 감소, 그리고 잠과 마음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굶기, 단백질 거르기, 팔자, 탓, 유산소만 하기, 약에만 의존하기였습니다. 원인도 알았고 나쁜 습관도 버리기로 약속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꽃이 나옵니다. 지긋지긋한 갱년기 뱃살을 잡아주고 줄어든 호르몬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고마운 음식.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콩입니다. 아니, 그 흔한 콩 한 줌이 어떻게 이 안 빠지던 살을 잡습니까?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무릎을 탁 치실 정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콩이 우리 갱년기 몸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요. 떠나버린 여성 호르몬의 빈자리를 살짝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아까 갱년기 살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일꾼이 떠나면서 뱃속에 지방이 몰리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떠나간 여성 호르몬하고 아주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빈자리를 살살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막아주는 게 없어서 뱃속으로 우르르 몰리던 지방이 다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꾼이 떠난 자리에 임시 일꾼이라도 와서 문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콩을 꾸준히 드시면 갱년기 뱃살이 붙는 속도가 한결 느려지고 얼굴 화끈거리는 상열감까지 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 효과는요. 우리 몸의 아궁이, 그러니까 근육을 지켜주는 수리공 역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갱년기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진다고 했죠. 근육이 빠지면 살 태우는 아궁이가 작아져서 살이 더 안 빠진다고요. 그런데 콩은요. 고기 못지않은 훌륭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고기처럼 기름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살 안 찌면서 근육 재료만 쏙 채워줘요. 우리가 단백질을 잘 먹어야 빠지는 근육을 붙잡고 아궁이를 다시 키울 수 있거든요. 콩이 바로 그 장작이자 벽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신기한 건 단백질은 든든해서 오래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콩을 잘 드시면 군것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살은 덜 찌고 근육은 채워지고 군것질은 줄고 이런 고마운 녀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 효과는요. 막힌 곳을 뚫고 부기를 빼주는 청소부 역할입니다. 콩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을 빗자루처럼 쓸고 지나가면서 묵은 노폐물하고 나쁜 기름을 같이 끌고 나갑니다. 갱년기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콩이 그 답답한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줘요. 게다가 콩에 든 칼륨 성분은 몸에 쌓인 짠 기운하고 물을 같이 빼줍니다. 짜게 먹어서 퉁퉁 붓고 그게 살처럼 보였던 그 북이 말이에요. 그게 빠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도 갸름해집니다. 단순히 달랑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호르몬도 채우고 근육도 지키고 부기까지 빼주는 완벽한 갱년기 음식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콩도 어떻게 드시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살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는 콩 고르는 법이랑 황금 같은 섭취법을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먼저 콩은 종류가 많죠. 검은콩, 흰콩, 강낭콩, 완두콩.
갱년기엔 특히 검은 콩을 추천드려요. 검은 콩 껍질에는 그 이소플라본하고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거든요. 호르몬 채우는 데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 탈모, 머리카락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다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두유 사실 때 꼭 뒷면을 보세요. 마트에 단 두유들 많죠? 설탕이 잔뜩 든 두유는 콩 좋자고 마셨다가 설탕을 들이붓는 격이에요. 반드시 무가당, 설탕 안 든 두유로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만 잘 보셔도 헛고생 안 하세요. 자, 콩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콩도 결국 칼로리가 있어서 한 끼에 두부 반모 또는 두유 한 잔, 콩자 반이면 한두 숟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살이 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이게 핵심입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콩은 튀기거나 기름에 볶으면 안 돼요. 콩 좋자고 했다가 기름 때문에 살쪄요. 삶거나 찌거나 두부로, 된장국으로 이렇게 담백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단백질인 콩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해서 군것질을 막아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른 끼니에 챙겨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안내도 해드릴게요. 먼저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 콩을 아주 많이 매일 과하게 드시면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갑상선 질환으로 약 드시는 분들은 콩을 적당히만 드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콩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생콩이나 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푹 익힌 두부나 발효된 된장, 청국장처럼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면 한결 편합니다. 무엇이든 내 몸에 맞게 적당히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콩 드시는 법을 말씀드렸으니 콩과 함께하면 살 빠지는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저녁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음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 생활 습관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콩을 드셔도 드시고 나서 그냥 누워만 계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같이 해주시면 콩의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여러분, 저녁 드시고 바로 소파에 털썩 누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저녁 먹고 좀 눕는 게 뭐가 어떠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게 갱년기 뱃살의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먹고 나서 한두 시간이 지방으로 갈지 에너지로 쓰일지 갈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가만히 누워 계시면 방금 드신 저녁이 고스란히 뱃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30분쯤 지나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 옆 사람이랑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를 정도. 딱 그 속도면 됩니다. 이렇게 걸으면 방금 드신 게 바로 살로 쌓이는 걸 막아주고 낮 동안 다리에 쌓여서 퉁퉁 부었던 수분도 같이 빠집니다. 저녁마다 발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분들, 이 산책 하나로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 산책은 밤잠에 정말 좋아요. 앞에서 갱년기엔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진다고 했죠? 낮이나 저녁에 몸을 적당히 움직여줘야 밤에 우리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푹 잠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오히려 밤에 더 말똥말똥해지거든요. 제가 진료본 40대 여성분이신데 갱년기 들면서 살은 찌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 먹고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아이고 귀찮다, 다리 아프다 하면서 며칠 빠지기도 하셨는데 2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뱃살이 줄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좋았던 건
그 산책 시간이 부부가 하루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나누는 낙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가 와서 못 나가면 오히려 섭섭하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걷기 심심하시면 꼭 남편이나 친구, 이웃이랑 같이 걸으세요. 같이 하면 훨씬 오래 가고 그래야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아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근육이라고 했죠. 근육이라는 아궁이를 키워야 가만히 있어도 살이 타니까요. 그런데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다들 겁부터 내세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라는 거냐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집에서 TV 보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일 쉬운 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예요. 식탁 의자나 소파 끝에 앉으셔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거예요. 이걸 10번만 해보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인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을 딱 써주는 운동이에요. 큰 근육을 써야 살도 많이 탑니다. 그 다음은 벽에 손 짚고 팔굽혀 펴기. 바닥에서 하는 건 힘드니까 벽을 보고 서서 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다 미는 거예요. 이것도 10번. 마지막으로 가벼운 아령이나 아령 없으시면 물 담은 생수병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올렸다 내리는 운동. 이렇게 3가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하루에 딱 10분이면 됩니다. 광고 나올 때 한 세트씩만 하셔도 돼요. 이걸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거울 보다가 팔뚝이 좀 단단해졌네, 바지가 좀 헐렁해졌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멈추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개수도 5번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갱년기 운동은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다치고 꾸준히 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욕심내서 하루 무리하게 하고 사흘 알아놓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10분이 훨씬 낫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습관은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습관이냐 싶으시겠지만 갱년기 살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못 자면 단계 당기고 살이 찐다고 했잖아요. 잘 주무시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환한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좀 멀리 하시고 방을 시원하고 어둡게 해두세요. 갱년기엔 더우면 더 못 자니까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발을 담그시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잠만 잘 주무셔도 살 빠지는 몸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물을 잘 드시는 겁니다. 의외죠? 살 뺀다고 물도 줄이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노폐물이 빠지고 몸이 붓는 것도 줄어들어요. 특히 배고픈 줄 알고 먹었는데 사실은 목이 말랐던 경우가 많거든요. 식사 전에 물 한 잔 드시면 과식도 막아줍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니까 저녁엔 조금 일찍, 낮에 자주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갱년기 살은 한 가지로 빠지는 게 아니라 콩 같은 좋은 음식에다 이런 생활 습관이 더해질 때 비로소 빠집니다. 음식 따로, 운동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해요. 오늘부터 저녁 산책 한 가지, 앉았다 일어서기 한 가지. 딱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엔 분명히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콩이랑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려면 부담스러우시죠?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첫째 주에는 그냥 두부 한 모랑 저녁 산책만 하시고, 둘째 주부터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추가하시고, 셋째 주부터는 단 음식 줄이기랑 물 잘 마시기를 더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몸에 배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바꾸려다 사흘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시작해봐요. 그리고 콩 말고도 갱년기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한국 음식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째,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든 거라 콩의 좋은 점은 다 들었으면서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는 낮아요.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살은 덜 찌면서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그냥 데쳐서 양념 간장에 드셔도 좋아요. 둘째, 미역하고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우리가 생일이면 미역국 먹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몸에 쌓인 짠 기운하고 부기도 같이 빼줘요. 갱년기에 자꾸 붓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셋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좋은 단백질이 가득하고 몸에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구워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살 안 찌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넷째, 검은콩, 서리태입니다. 같은 콩이라도 검은콩 껍질에는 좋은 성분이 더 많아요. 갱년기 호르몬 채우는데도 좋고 머리카락 빠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한 줌씩 삶아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무가당 두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갱년기에 줄이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당연하고요. 흰 쌀밥, 국수, 빵, 떡 같은 흰 탄수화물은 혈당을 확 올렸다 내려서 금방 또 배고프게 만들어요.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을 좀 줄이고 잡곡을 섞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음식이 제일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믹스커피, 과자, 케이크, 달달한 음료수. 특히 입 심심하다고 믹스커피 하루에 두세 잔씩 드시는 거, 그게 갱년기 뱃살의 큰 주범입니다. 과일도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당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그것도 살로 가요. 특히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당분이 확 들어가니까 과일은 통째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갱년기 살이 안 빠지는 세 가지 원인은 떠나버린 여성 호르몬, 줄어든 근육, 그리고 못 자고 마음 허한 거였고요. 콩의 세 가지 효과는 호르몬 채우기, 근육 지키기, 부기 빼기였습니다. 콩은 튀기지 말고 담백하게 무가당으로 골고루 드시는 게 핵심이었고요. 함께하면 좋은 습관은 저녁 산책, 가벼운 근력 운동, 잘 자기, 물 잘 마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을 다시 살이 빠지는 몸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약으로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건강한 방법이에요. 옛말에도 병은 미리 다스리는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쪄서 고생하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관리하는 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하셨는데도 만약 살이 계속 가파르게 찌거나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자꾸 붓는다면 그때는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미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이나 운동을 크게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건강검진도 꼭 챙겨 받으세요. 이런 좋은 혜택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산책했는지, 단 거 참았는지, 그리고 아침에 몸이 좀 가벼운지. 이렇게 짧게 한 줄씩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우리 마음이 더 힘이 나거든요. 보통 일주일이면 몸이 좀 가벼운데 싶으시고 한 달이면 어머, 바지가 헐렁해졌네 하시는 변화가 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처음엔 에이, 이런다고 빠지겠어 하고 반신반의 하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갸름해지고 한 달 반쯤 되니까 작년에 안 맞던 바지가 들어가더래요. 그때 그 기뻐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실 때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거창하게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첫째, 그날 저녁 산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둘째, 그날 단 음식을 참았는지 아니면 먹었는지 간단히 적으세요.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1점에서 5점으로 매겨보세요. 1점은 천근만근, 5점은 아주 개운한 거예요. 넷째, 그날 저녁에 뭘 드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도 한 줄만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며칠만 적어보시면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저녁에 단 거 먹은 날은 다음 날 더 붓는구나. 산책한 날은 잠도 잘 오고 아침이 가볍구나. 이렇게 내 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떤 습관을 더하고 어떤 걸 줄여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병원에 가시게 되더라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돼요.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어떤 날은 좀 좋아졌다가 어떤 날은 다시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상이에요. 우리 몸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듬에 천천히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체중도 매일 재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날 먹은 거 부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루하루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한 달, 두 달 전체의 흐름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며칠은 근육통이 오다가 서서히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사흘 해보고 안 빠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갱년기 살은 원래 천천히 빠지는 게 정상이고 천천히 빠진 살이 다시 안 찝니다. 2주에서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5대신 분인데 갱년기 들면서 1년 사이에 10kg가 쪘어요.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은 늘 부어있고 밤엔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낮엔 종일 피곤하고 우울하셨대요. 처음 이야기 나눌 때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고 다 포기한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걸 권해드렸어요. 무작정 굶지 말고 단백질 챙기기, 콩이랑 두부 자주 드시기, 저녁에 산책하기, 앉았다 일어서기.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죠. 일주일쯤 되니까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갸름해지셨대요. 2주쯤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하셨고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작년에 안 맞아서 옷장에 넣어뒀던 바지가 쑥 들어가더래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거울 보는 게 다시 즐거워졌다고 자신감이 돌아왔다고요. 가족분들도 엄마가 젊어졌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깜짝 놀라셨대요. 저는 이런 변화를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갱년기 살이 왜 안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빠지는 몸으로 돌아가는지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갱년기에 살이 안 빠지는 세 가지 원인은 살을 막아주던 여성 호르몬이 떠난 것, 살 태우는 아궁이인 근육이 줄어든 것,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마음이 허해서 자꾸 단 걸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무작정 굶기, 과일만 먹기, 팔자 탓하기, 유산소만 하기, 약에만 기대기였고요. 그리고 해결법은 콩과 두부 같은 좋은 음식으로 호르몬을 채우고 근육을 지키는 것, 거기에 저녁 산책과 가벼운 근력 운동, 잘 자기, 물 잘 마시기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해요.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거지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오늘부터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고 먹고 사느라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거울 볼 새도 없이 내 끼니 챙길 새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는 좀 나 자신한테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살 좀 찐 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신 몸이 이제 좀 변한 것뿐이에요. 오늘부터 드시는 콩 한 그릇, 저녁에 걷는 그 한 바퀴가 단순히 살 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한테 이제 좀 아껴줄게 하고 건네는 따뜻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 몸을 아껴주기 시작하면 몸도 분명히 보답합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거울 보는 게 다시 즐거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콩이랑 두부 챙겨 드시기, 저녁 산책 한 바퀴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어렵지 않으시죠?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시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자매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갱년기는 우리 여성들이라면 다 함께 겪는 거잖아요. 같이 알고 같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2주 뒤에, 한 달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자랑하러 와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